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4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잎의 구조와 증산작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잎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나무의 잎은, 식물의 잎은 얇습니다. 그런데 그 얇은 잎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면 이런 잎의 단면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잎의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잎의 윗면과 아랫면을 감싸고 있는 요 조직을 우리는 표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위쪽에 있는 표피를 상표피, 아래쪽 표피를 하표피라고 하는데 그냥 합쳐서 표피라고 적겠습니다. 표피 조직을 이루는 표피 세포들은 엽록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투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표피의 아래쪽에 보면 초록색의 세포들이 빽빽하게 나란히 배열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초록색의 세포들은 초록색을 띠게 표현한 것은 바로 엽록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관찰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세포들은 외부로부터 표피 세포를 통과해서 들어온 빛을 흡수하기 좋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조금 드문드문 듬성듬성하게 배열된 역시나 엽록체를 갖고 있는 초록색 세포들이 보입니다. 자, 요 두 층에서는 엽록체를 갖고 있는 세포들로 인해 활발하게 광합성 활동이 일어납니다. 요 두 층을 우리는 엽육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엽육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 잎의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여기는 길쭉길쭉한 관들이 여러 개가 뭉쳐진 것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관은 우리가 일명 물관이라고 합니다. 물관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이 이동하는 통로에 해당합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관은 채관이라고 합니다. 채관은 설탕을 포함한 다양한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물관과 채관이 다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관, 채관을 합쳐서 관다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식물의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 관다발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또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하표피에 보면 표피 세포들은 엽록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투명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 하나의 독특하게 생긴 세포는 엽록체를 갖고 있고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요 세포의 이름은 바로 공변세포이고요.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서 생긴 세포인데 엽록체를 갖고 있어서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변세포는 항상 두 개가 마주 보면서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 앞쪽 맞은편에 또 다른 공변세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두 공변세포 사이에 요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하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기체 성분이 드나듭니다. 요 장면이 아래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자, 요만큼이 공변세포 하나에 해당하고요. 이 첫 번째 공변세포와 마주보는 두 번째 공변세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공변세포 사이에 이렇게 까맣게 구멍이 표현되어 있죠. 이 구멍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합니다. 기공. 기공은 주로 식물 잎의 하표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요.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출입하게 됩니다. 기공은 식물의 잎으로 기체가 출입하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도 기공을 통해 식물 잎으로 들어가고요.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 기체도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명드릴 주제인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식물 속에 있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그것 역시 이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잎의 가장 바깥 부분을 표피라고 하고요. 표피는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으면서 표피를 이루는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고 투명해서 빛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덕분에 그 표피세포 바로 아래에 있는 엽육 조직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표피에 보면 표피세포가 변형된 공변세포가 존재해요. 공변세포는 일반적인 표피세포와 다르게 엽록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색깔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항상 두 개가 마주보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공변세포 사이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드나들게 되는데 특히 증산작용을 일으키는 수증기도 이 기공을 통해 나갑니다. 참고로 공변세포의 모양이 변하면서 기공의 열리고 닫힘이 조절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증산작용을 설명드릴게요.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의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의 열림 닫힘으로 조절이 되어 기공의 열림과 닫힘에 따라서 증산작용이 조절이 되고요.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게 됩니다. 이것 역시 광합성과 관련이 되어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공변세포 모양이 변하게 되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거든요.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기 때문에 증산작용 역시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화분에 심겨진 식물을 이렇게 비닐로 감싸봅니다. 그런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 화분을 놓게 되면 잠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비닐봉지 안쪽에 이슬처럼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수증기가 응결되어 생긴 물방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방울이 왜 맺히는 거냐면 햇빛 아래에서 이 식물의 기공은 햇빛 아래에서는 열리게 됩니다. 열린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배출이 되고 그것이 응결되어서 물방울 형태로 비닐봉지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물방울들은 식물 잎에 있는 기공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수증기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공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식물체 내에 물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식물의 뿌리로부터 물이 끌어올려지는, 흡수되는 게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굵게 화살표를 하나 쳐볼까요?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뿌리로부터
식물체 위쪽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증상작용은 식물체 내에서 수분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 살펴볼게요. 증산작용은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습니다. 빨래가 언제 잘 마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햇빛이 어떨 때? 강할 때. 온도는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바람이 어떨 때? 잘 불 때.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 빨래가 잘 마를까요? 습도가 낮을 때 잘 마를까요? 습도가 낮을 때 증산이 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체 내 수분량이 많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산작용이 식물체에 어떻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 역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체 내에서 수분이 중력을 거슬러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잎에서 증산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만큼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위쪽으로 물관을 타고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에서 수분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증산작용에 의해서 식물체 내 수분량이 조절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도 더울 때 땀 흘리면서 체온을 낮추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식물체의 체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잎의 구조와 증산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